자, 그 1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중추신경 흥분제, 주로 이제 남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남용 약물이라고도 이제 그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하면 그 정신운동, 흥분제하고 환각제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운동 흥분제들은 그 흥분을 시키기도 하고 이상, 행복감, 또 피로감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 활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용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각제는 뭐 잘 아듯이 기분이 그 심대한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대신 그 뇌간이나 척수에는 효과가 없는 대신에 뭐 완전히 몽롱한 상태,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제들이 갖고 있는 작용 기전, 그리고 중요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체의 그 의존성에 갖고 있는 상대적 잠재력들을 잠깐 보시면, 그 CNS를 자극하는 녀석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거지만 카페인 같은 건데, 이건 좀 의존성이 좀 덜한 상태가 있고요. 그 담배에 많이 있는 니코틴, 그리고 코카인, 암페타민, 이런 것들은 의존성들이 좀 높은 편에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신 그 환각제로 쓰이는 것들은 그 먹게 되면 몽롱한 상태를 만들긴 하지만 그 뭐 중단할 수 있는 의존성 같은 것도 좀 덜한 편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CNS를 좀 디프레션 시키는 뭐 에탄올이라든가 벤도지아제펜, 이 중에서 에탄올 같은 경우가 또 의존성이 좀 강한 약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성분이 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제 위치를 옮기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 마약 성분의 뭐 대표적인 게 몰피하고 이제 헤로인 같은 것들인데, 이 상당히 이제 중독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잠재력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이제 메칠 크산틴유라고 해가지고 차에 있는 세오필린이라든가, 그 코코아에 있는 세오브로민, 또는 커피에 있는 카페인, 뭐 이런 것들이 메칠 크산틴유에 해당을 합니다. 이 녀석들은 포스포 다이에스터레이즈를 억제를 해서 결국 나타난 일이 세포 내의 사이클릭 AMP, 그리고 사이클릭 GMP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흥분에 대한 전달,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극하는 형태가 될 거고, 아데노신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흥분 억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그 전달 매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차단하는 특징들을 통해서 신경 흥분들을 조금 더 증강시키는 일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 때문에 피로가 감소되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경각심 같은 것들이 증가가 되고, 커피를 드시게 되면 느낄 수 있는 뭐 심박이 증가한다거나, 그리고 커피에 이제 성분들 때문에 이뇨 작용 같은 게 오줌을 조금 누고 싶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위산 분비를 촉진을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뭐 식사 이후에 커피를 드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런 메칠크산틴유가 또 하나 하는 것들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식 치료에도
세오필린 같은 경우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뭐 다른 약들에 비해서 정신적인 CNS를 흥분시키는 종류이긴 하지만 의존성들이 조금 덜한 상태여서 우리 일상생활에 흔하게 섭취하는 상황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니코틴인데요. 니코틴은 이제 담배에 이제 성분이 많고 담배에 대해서 중독 뭐 이런 증상 같은 것들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CNS 흥분을 시키는 제재로 카페인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약물이지만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강력하고 해서 나라마다 이것들을 금연시키려고 하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경우에는 어떤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거의 비슷하겠죠. 이 니코틴은 낮은 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신경절 흥분을 시키게 되고요. 고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완전히 신경절을 차단시켜서 마비 증상까지 오게 만드는 녀석이어서 상당히 조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니코틴 중독이 되면 이것에 대한 금단 증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연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는 뭐 간접 흡연에 대한 것들을 줄일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니코틴 껌이라든가 니코틴 패치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담배를 통해서 니코틴 섭취하는 상황들을 조금 보시면 니코틴 껌을 할 때는 최대 용량을 올라가지는 않지만 일정 용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니코틴 양을 증가시킨다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담배 대신 껌이나 패치를 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담배 연기 때문에 나타나는 간접 흡연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지만 본인한테 주는 니코틴에 대한 효과 또 니코틴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코틴이 여러 신호 전달, 신경 전달에 대한 것들을 자극하는데요. 도파민을 자극해서 뭐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식욕을 억제한다거나 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노르에피닌 부분들을 투여를 받아서 각성을 시킨다거나 뭐 그런 측면들이 있고 아세틸콜린 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 같은 것들이 자극받아서 기억을 증진시킨다거나 또는 세로토닌을 자극받아서 기분에 대한 변화를 일으킨다거나 다음에 엔돌핀 같은 것들이 자극받아서 뭐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긴장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준다거나 또는 가바를 자극받아서 불안이나 또는 긴장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다양한 니코틴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긴장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서 각성이나 뭐 이렇게 메모리 같은 것들 또는 인지 능력 같은 것들을 증강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니코틴을 쉽게 사용하게 담배를 쓰게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자극들이 이제 오랫동안 또 고용량으로 계속하게 되면 뭐 굉장히 많은 부작용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금연이 필요한데 중독이 워낙 강해서 금연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단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뭐 대표적으로 불면증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그리고 뭐 약간의 민감성 같은 것들이 생겨서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면서 금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카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카인은 굉장히 탐익성이 강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중독
대한 강도가 엄청나게 강한 친구이고요. 이 녀석이 작용하는 기전들을 보게 되면 유런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왔을 때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을 섭취, 리업테이크를 해서 시냅스에서 용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코카인은 이 리업테이크 부분들을 차단을 해서 신경 전달 매개 물질이 시냅스에서 굉장히 그 고농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 흥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코카인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초창기에는 행복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코카인을 쓸 수 있는데 맥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부분들이 들쭉날쭉해지게 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는 약간의 동료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고혈압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시저도 오게 되고 그리고 부정맥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 대한 그 부전, 호흡 중단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카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마약으로 이제 되어 있고 금지 약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 암페타민은 그 비카테콜아민성 교감신경 흥분성 아민입니다. 그 암페타민이 그 하는 역할들을 보게 되면 신경 그 말단에서 여러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분비되는 과정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에서 양이 이제 증가되도록 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내부의 이제 세포 반응들을 강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즉 세포 내 저장된 카테콜아민의 유리를 그 증가시키는 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의존성들이 조금 높은 형태이고요. 그 이런 녀석들이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부작용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너시아가 생길 수 있고 설사 또는 뭐 어지럼증, 고혈압 또는 불면증 또는 뭐 컨퓨전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주의력 결핍 그 과다 행동 장애라고 그 얘기할 수 있는 ADHD 이제 이쪽의 치료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 투여로 이제 주게 되어 있고 ADHD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수면 발작이라든가 식욕 억제 이 경우에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간혹 과량 복용이라든가 이것들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흥분돼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메틸렌 디옥시 메탐페타민이라고 하는 그 MDMA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이 이름보다는 엑스터시나 또는 몰리라고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뭐 성범죄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주로 이제 많이 쓰였던 약물이어서 상당히 그 조심해야 되는 또 주의해야 되는 그리고 뭐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DMA가 하는 역할들을 보게 되면 그 세로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면 재흡수가 돼서 일정량을 여기 유지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재흡수가 일정량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분비를 하는 것들도 억제를 해서 양들을 조절하는 과정들을 걷는 게 일반적인 생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MDMA가 이 리업틱 과정들을 억제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벌어지는데요. 우선은 여기에 이제 농도가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불충분하게 리업테크가 되기 때문에 그, 그 인지를 더 분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세로토닌 같은 물질을 더 유리를 시켜주는 상황들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세로토닌이 그 증가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서 그 굉장히 그 환각성이 심각한 암페타민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자극들을 좀 무던하게 생각하는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범죄에 이제 사용하는 물질 대표적인 친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알려져 있는 환각제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면 그 리설진산 디에틸아마이드라고 해서 LSD라고 약자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LSD는 세로토닌 수용체 5HD를 세로토닌에 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부분작용제 역할들을 하게 돼서 세로토닌이 반응하는 것들하고 비슷한 작용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리화나라고 하는 대마초 이 경우는 뭐 가장 그 빈번하게 사용하는 불법 약물이고 뭐 많은 나라에서 불법 약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화나에 함유된 그 알카로이드 중에 하나인 테트라하이드로이드 카나비놀이라고 하는 THC가 정신 활성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마리화나를 섭취 또는 뭐 하게 되면 이런 THC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환각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THC가 그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CB1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게 그 식욕이 증가된다거나 심박동수가 증가된다거나 또는 근육 협동이 감소한다거나 결막염 또는 경증 통증 조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빠른 맥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인지, 메모리 이것들에 대한 소실이라든가 환각 작용들이 있고 결막염이 생길 수 있고요. 식욕 증진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협동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가 돼서 뭐 실제적으로 필요한 생활에 대한 행위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에탄올인데요. 가장 그 흔하게 남용되는 물질이죠. 그 뭐 술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주성분이기도 하고 에탄올을 그 많이 먹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간 손상이 일어날 거고요. 심혈관계에 대한 손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이제 지방간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췌장염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근괴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그 혈액학적 손상이라든가 또 CNS에 대한 손상이라든가 그 내분비계에 대한 손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술을 과량 용한다거나 또는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중독까지 갔을 때 뭐 사람을 그 거의 망가뜨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에탄올은 그 먹게 되면 그 에탄올을 대사시키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고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또 바뀌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배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중과상물인 이 녀석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뭐 근육통을 일으키고, 그리고 구토, 뭐 또는 홍조 증상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아세테이트로 분해돼서 배설될 때까지 걸리는 과정 중에 아세탈데히드가 일부 근육에 축적이 됐다가 나가는 과정에 근육통, 뭐 구토 이런 증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아세탈데히드가 완전히 아세테이트로 대사돼서 나갈 때까지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탄올의 대사 경로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알코올 의존성에 치료하는 약물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녀석은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하는 것을 억제를 해서 알데하이드가 아세테이트로 바뀌는 데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알데하이드가 몸에 많이 생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술을 먹고 디설피람을 먹고 술을 먹게 되면 구역,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죠. 이것들이 강화돼서 계속 구역질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내가 되게 안 좋구나 라는 조건 기억들을 만들게 돼서 술을 이제 회피를 유도를 하게 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에탄올의 대사를 거꾸로 이용하는 측면의 약이죠. 디설피람이요. 그런데 저것들을 복용을 안 하게 되면 저런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제 복용을 하고 알코올을 중단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결부됐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을 조금 감소시키면 금주 같은 것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날트렉손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아편 유사제, 기량제를 작용을 해서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알코올 중독인 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같은 중독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금주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하고 또 어떤 즐거움이 있더라 라고 하는 여러 치료 프로그램들이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알코올 의존성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캄프로세이트라고 하는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경 흥분 또는 환각에 주로 사용하는 약들이 쉽게 남용이 될 수 있고, 남용을 하게 되면 어떤 약물들은 사망으로, 어떤 약물들은 중독에 빠져서 쉽게 그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다뤘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약물들은 규제를 하거나 금지된 것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불법적인 유통 같은 것들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들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습 문제를 잠깐 보면 암페타민이 정신 신경 흥분제에 속했던 약물이죠. 그래서 암페타민 갖고 있는 게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강하게 하는 녀석이고요. 교감 신경이 흥분되면 싸움과 도주 반응들을 고려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싸우는 상황에서 맥이 느리게 뛸까요? 싸우는 상황에서 졸리울까요? 싸우는 상황에서 변비 같은 것들이 발생할까요? 싸우는 상황에서 혈압이 높아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벌어지는 암페타민 일반적인 부작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그 이쪽에 있는 남용약물들에 대한 정리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